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통장 확인해 보셨나요? 갑자기 민생 쿠폰으로 10만 원, 50만 원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카드 회사에서 새 카드 배송한다고 전화 오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2차 민생 쿠폰 최신 사기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묘해졌어요. 정부에서 주는 민생 쿠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전 재산을 털어가려는 사기꾼들의 함정이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3년간 금융보안 업무에 종사해온 보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신종 사기 수법들인데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한 사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70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어제 갑자기 제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돈을 잘못 보냈으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내면 제 통장을 막아버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어요. 23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정말 교묘한 수법이에요. 사기꾼들이 먼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소액을 내 계좌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는데요. 10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당신 계좌를 사기 계좌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사기꾼들이 은행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은행에서는 즉시 그 계좌를 동결시켜버려요. 법적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절대 사기 안 당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제 통장에 정말로 5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또 주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더니 잘못 보낸 돈이니까 5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내면 제 계좌를 막아버린다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통장이 막혀 있더래요. 체크카드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완전히 금융거래가 중단된 거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결제해야 할 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통장 묶기 사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돈만 보내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도움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저희는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한 것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해요. 경찰서에 가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은행에서 해결하세요라고 해요. 금융감독원에 가면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3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즉시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사기꾼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요즘 핸드폰에는 다 통화 녹음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 언제 전화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해 두세요. 세 번째,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한 곳만 하면 안 돼요. 세 곳 모두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해요. 실제로 박영수 할아버지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3일 만에 계좌가 풀렸어요. 전문가님 덕분에 계좌가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돈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함정인 줄 몰랐네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기가 있어요. 바로 카드 배송 사기입니다. 실제 전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72세 최말순 할머니께서 받으신 전화예요. 사기꾼 안녕하세요. 우리 카드입니다. 할머니께서 신청하신 카드 배송 전에 연락드렸어요. 최할머니 무슨 카드요? 저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사기꾼어? 그럼 이상하네요. 배송지가 강원도로 돼 있는데 무인 택배함에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최할머니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사기꾼 그럼 누군가 할머니 명의로 카드를 도용 신청한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고객센터로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짜 고객센터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거죠. 최말순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저도 사기인 줄 알았지만 너무 진짜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카드라고 나오더니 고객센터까지 연결해 주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앱을 설치하라고 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다행히 최할머니는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폰 안에 모든 개인정보, 은행 앱, 카드 정보가 다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올 때마다 즉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유형의 사기들도 알아볼까요? 금융기관 사칭 사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교묘해요. 할아버지,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신용도를 높이려면 먼저 소액을 입금해 주세요. 실제로 66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문가님,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서류도 진짜 같고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런데 300만 원을 먼저 보내야 3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주변 분들에게 상의하고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할아버지, 그건 100% 사기예요.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서류도 그럴싸하던데. 위조가 가능한가요?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해서 서류 위조는 정말 쉬워요. 심지어 대통령이나 장관 목소리도 AI로 합성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사칭 사기도 정말 무서워요. 69세 정옥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에 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 저예요. 큰일 났어요. 친구 스마트폰을 빌려서 전화드려요. 정옥순 할머니요? 우리 민수야? 무슨 일이야? 사기꾼 할머니, 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진짜 손자 같았대요. 요즘은 AI로 음성을 합성해서 진짜 가족 목소리처럼 만들어요. 정옥순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정말 우리 손자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은행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확인해보자 싶어서 직접 손자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을 보냈을 뻔했어요. 그럼 이런 사기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23년간의 경험으로 정리한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 당장 빨리 늦으면 큰일 이런 말로 압박해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생각하세요. 두 번째 원칙, 직접 확인하세요. 카드 회사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가족이 사고 났다고 하면 직접 가족에게 전화해 보세요. 세 번째 원칙, 절대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 보안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예요. 네 번째 원칙,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다섯 번째 원칙, 주변에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꼭 상의하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사기를 피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주변에 상의했다는 거예요. 74세 김영희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기뻤어요. 혹시 정부에서 또 지원금을 주나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거 사기야 하더라고요. 김영희 할머니는 아들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실제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할머니, 민생 쿠폰 받으셨죠? 그런데 추가로 현금도 지급됩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해요. 실제로 75세 박정자 할머니가 이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민생 쿠폰 10만 원 받으셨죠? 그런데 정부에서 추가로 현금 2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어요.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뒷면 숫자 3자리만 알려주세요. 박정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정말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또 하나 싶었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카드 뒷면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카드 뒷면 숫자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민생 쿠폰과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민생 쿠폰은 정해진 앱이나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절대 개인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아요. 또한 추가 현금을 지급한다고 연락하는 일도 없어요. 만약 민생 쿠폰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해당 지자체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홍순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 통장이 해킹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래요. 그런데 새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통장의 돈을 모두 빼서 보내달래요. 이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은행에서 고객에게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홍순이 할머니는 다행히 의심해서 직접 은행에 가보셨대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전화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런 사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계좌가 막힙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이런 말로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황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즉시 은행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돈을 사용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전화해도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돼요. 두 번째 상황 카드 배송 관련 전화가 올 때 제가 직접 카드 회사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실제 카드 회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세 번째 상황 대출 관련 전화가 올 때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상황 가족 사고 관련 전화가 올 때 바로 해당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보세요. 만약 전화가 안 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상황 앱 설치를 요구할 때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본인 확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기들이 왜 계속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경품 응모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실 때 신뢰할 수 있는 곳만 이용하세요. 세 번째, 휴대폰 앱을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실제로 73세 김철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인터넷도 잘 못하고 스마트폰도 겨우 통화만 하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사기꾼들이 알았을까요? 김철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직접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대신 인터넷 쇼핑을 해줄 때 또는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예방법은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최영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끼리 요즘 어떤 사기 전화가 오는지 서로 얘기해요. 그러면 비슷한 전화가 와도 이거 저번에 경로당에서 들은 그 사기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웃분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면 모두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미리 이런 사기 수법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65세 이미영 할머니 아들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이런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만약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미영 할머니도 그래, 알겠다 하셨는데 정말로 며칠 후에 사기 전화가 왔대요. 아들아, 방금 우리 카드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카드 신청했다고 하네. 어떻게 하지? 아들분이 즉시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전화 끊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가족들과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가족에게 상의하기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신고예요. 첫 번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에 신고하세요. 세 번째, 해당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즉시 연락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복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1분 1초라도 빨리 신고하셔야 해요. 실제로 71세 박순덕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을 때 30분 만에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전문가님, 저는 200만 원을 보냈는데 다행히 바로 신고해서 150만 원은 되찾았어요. 만약 늦게 신고했다면 한 푼도 못 돌려받았을 것 같아요. 박순덕 할머니의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셨을 때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알리세요. 요즘은 사기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똑똑한 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알려주시면 주변 분들도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사기꾼들이 한번 성공하면 계속 연락해요. 그래서 한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사기를 당한 분들 명단이 사기꾼들 사이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기에 잘 당한다는 정보가 퍼져서 다른 사기꾼들이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사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실제로 하는 지원 정책들을 알아볼까요? 사기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책을 알아야 해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주요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건 정해진 앱이나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절대 개인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아요. 두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데 이것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와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런 정당한 지원들의 공통점은 정부에서 먼저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재촉하지도 않아요. 만약 정부 지원 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69세 정말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전화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순 할머니는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정부 기관에서 전화할 때는 담당자 이름과 부서,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겠다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세요라고 말해요. 절대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요. 목소리 합성 기술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고 발신자 번호도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동영상 통화도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해도 아무리 번호가 맞아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최근에 77세 김옥분 할머니가 손자 목소리를 똑같이 합성한 사기 전화를 받으셨어요. 정말 우리 손자 목소리와 99% 똑같았어요. 말하는 버릇까지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손자가 쓰지 않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손자한테 전화했죠. 김옥분 할머니의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족의 말투나 버릇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세세한 습관까지는 완벽하게 따라하기 어거워요. 그리고 가족들과 미리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정말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는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가족만 아는 정보로 확인하는 거죠.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자에 있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세 번째, WI-파일을 사용할 때는 공공장소의 무료 WI-파일보다는 가정용 WI-파일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스마트폰에 중요한 금융 앱이 있다면 화면 잠금을 반드시 설정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보안 수칙들을 지키시면 사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빨리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조급함. 이런 감정들을 자극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화든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습관을 기르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하루 이틀 기다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가짜일수록 지금 당장을 강조해요. 실제로 제가 23년간 상담해온 분들 중에서 사기를 피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어요. 반대로 사기를 당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씀하세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죄송하지만 가족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주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런 말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한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사기꾼들이 가장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기 전화가 가장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오는 모르는 전화는 더욱 조심하세요. 그리고 휴대폰 설정에서 알 수 없는 번호 차단 기능을 활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기 전화를 많이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연락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중요한 기관의 전화번호는 미리 연락처에 저장해 두시고 차단 목록에서 제외하세요. 또한 정기적으로 차단된 전화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중요한 전화가 차단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기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첫 번째,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찢어서 버리거나 개인정보 부분을 지워서 버리세요. 두 번째, 집 전화기 옆에 사기주의 메모를 붙여두세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보이게요. 세 번째,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미리 적어두세요.
은행 고객센터, 카드회사, 경찰서, 자녀 연락처 등을 전화기 옆에 적어두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면 사기꾼이 가족을 사칭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신 사기 수법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저희 같은 전문가의 영상이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똑똑한 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교사, 공무원, 사업가 출신 분들도 많았어요. 학력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1. 모르는 돈이 들어와도 함부로 기뻐하지 마세요. 2. 카드 배송이나 금융기관 연락은 직접 확인하세요. 3. 가족사고 연락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4. 앱 설치나 개인정보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5. 서두르라고 재촉하면 99% 사기예요. 6. 의심스러우면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상의하세요. 7.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사기는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사기 예방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효과적이에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만나시는 분들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3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사기꾼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수법을 몰라서 당할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사기꾼들의 수법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기 없는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